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D-Wave, 티커로는 QBTS인데 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급등 이유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QBTS, 이 D-Wave 주식인데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최근 4일 동안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1월 말까지만 해도 0.8불 하던 주식이 1.8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올랐을까? 일단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먼저 보죠. 22년 8월 상장을 했습니다. 10불에 상장을 해서 지금 한 2불 언더까지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80%를 기록 중이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이 스펙 상장한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흐름이 대체적으로 이때 상장했던 스펙주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은 23년 여름에 6월에서 8월까지 좀 흐름이 좋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왜 올랐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D-Wave 뉴스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뭐 6월 1일만 해도 D-Wave랑 인터퍼블릭 그룹이라는 곳이 이 양자로 작동되는 이 광고 최적화를 하겠다. 뭐 이런 파트너십도 나왔고 빈시 에너지스라는 회사와 퀀텀 바젤과 D-Wave가 함께 양자 기술을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소식이 7월 중순에 나왔고 7월 말에는 D-Wave가 캐나다에 있는 워털루 대학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나왔고요. 8월 초에는 데이비슨 테크놀로지스라는 이 방산업체와 함께 새로운 뭐 혁신적인 고도화된 국방 노력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협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재밌는 점은 이때 7월 중순에 우리나라에서 상온 초전도체 개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아카이브에 상온 상압 초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때 초전도체 관련된 리게티랑 D-Wave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파트너십도 많았고 이런 초전도체 테마도 좀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는 왜 올랐을까? 최근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D-Wave가 지금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양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양자로 강화된 생성형 AI를 만들고자 하는 자파타 AI와 D-Wave가 함께 이 양자로 강화된 머신러닝을 개발하겠다라는 상업적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D-Wave가 제일 늦게 체결을 했어요. 파트너십을. 이미 뭐 AWS, 엔비디아, IBM, 아이온큐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도 2022년 2월에 이미 리게티의 80큐비트 수준인 아스펜 M 양자 컴퓨터를 자파타가 활용하기로 했다라는 파트너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자파타 파트너십은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2월 중순 2월 12일에는 뭐가 나왔냐? 최근에 D-Wave의 최신 양자 컴퓨터인 어드밴티지 2세대가 나왔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5000큐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1200개 정도이고 뭐 개선된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이 D-Wave 자사의 양자 클라우드인 리프에 올려서 고객들이 쓸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는가? 양자 연결성이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났고 뭐 40% 이상의 에너지 스케일이 올라갔다. 그리고 큐비트를 양자 계산에 활용할 수 있는 코헤런스 타임이 2배로 늘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품이 한두 달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300만 개의 문제를 풀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D-Wave는 조금 뭔가 발표를 할 때 과장하는 면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여기도 300만 개의 문제를 풀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물음표가 뜨기는 합니다. 어쨌든 신제품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D-Wave의 이런 어드밴티지라는 양자 컴퓨터는 진짜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요. 최적화 문제만 풀 수 있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현상을 활용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실제로 양자 컴퓨터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좀 특수한 장치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서 뭐 아이온큐나 이런 IBM의 그런 큐비트와 1대1로 비교하면 안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D-Wave 주가가 70% 오른 배경의 제일 큰 이유는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1월 말에 스위스의 양자 컴퓨팅 기업인 테라퀀텀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작년 여름에 나왔던 게 올해 겨울에 또 유럽 쪽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초전도체 테마주가 국내에서도 많이 올랐고 외국에서도 초전도체다
하면은 뭐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리게티랑 디웨이브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 초전도체 개발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높아져서 국내외 증시에서 이 여파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기술 구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기술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용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온초 전도체 이슈가 좀 있어서 올랐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고요. 디웨이브의 실제 상태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상장 후에 1.37밀리언을 처음 발표를 했고 이게 지금 한 100% 정도 올라서 2밀리언 중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원 정도 되고 이 매출 대비 시가총액은 30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매출이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 4분기 매출이 많이 올랐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실적 발표일은 공표가 되지 않아서 실적이 나올 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1밀리언 중반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디웨이브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미 5, 6밀리언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 정도 상승을 해서 6밀리언까지 올라왔고 시가총액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3조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매출 대비 시가총액은 133배 정도로 어느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장 이후에 두 주식의 흐름이 어땠는지 보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0불에 상장을 해서 지금 1% 정도 소폭 상승한 상태에 있고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10불에 상장을 해서 마이너스 8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뭐 한국인들이 아이온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 가격을 지탱해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차트를 보면은 디웨이브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아이온큐는 상장가를 버티면서 지금 뭐 매출이 많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뭐 이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웨이브에 대해 조금 물음표가 뜨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번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부킹별로 평균 계약 사이즈가 172%가 증가했고 뭐 178%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리게티, 디웨이브, 아켓, 아이온큐 이런 양자 소형주들 실적을 많이 분석을 해봤지만 이런 지표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세 자리 증가했다는 거를 처음 보는 기준을 가져와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실적이 잘 나왔다고 어필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알란 바라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웨이브 CEO인데 이 사람이 자기 본인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아이온큐의 알고리즘 큐비트에 대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 아이온큐의 알고리즘 큐비트는 아무 쓸모가 없고 우리는 5,000개 이상의 큐비트가 있고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고객 사용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뭐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 어필하는 건 좋다. 근데 실제로 매출이 이거를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1.37밀리언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이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0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100% 성장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300% 매출이 성장한 기업을 CEO가 자기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뭐 부킹별 평균 계약 사이즈라는 걸 가져와서 170%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매출을 까보면 그렇게 성장을 못했고 이 다 파란색이라는 거는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다는 겁니다. 6개 분기 모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조금 열심히 상업화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을 좀 정리해보면 디웨이브 주가 급등은 이 회사에 대해 공부를 하고 소신을 가지고 홀딩을 하거나 투자한 디웨이브 주주들에게는 분명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가가 올라갔다고 이 주식을 따라서 추매한다? 요거는 저는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고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가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실로 여기지 마라. 그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투자는 남들과의 경주가 아니라 나만의 마라톤이다. 그래서 굳이 뭐 누가 비트코인에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디웨이브가 올라서 뭐 몇 천만 원 벌었다더라, 이거를 내 손실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남의 얘기고 그 사람의 공부에서 수익을 얻었다? 그럼 축하해 줄 일이지 내가 배 아파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손해를 만회하려고 사지 말아야 하는 주식을 충동적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피터 린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또 하셨냐? 내가 버는 돈은 대부분 투자한 지 3, 4년째 되는 주식에서 나왔다. 아이온큐가 21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뭐 대입을 해보면 24년 10월
25년 10월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막 꽃을 피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를 처음 매료시켰던 스토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인내심에 보답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원래의 스토리가 의미를 유지하는 한 기다리면서 지켜봐라. 몇 년 뒤에 놀랄만한 실적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뭐 D웨이브가 많이 올랐어요. 좋다 이거죠. 그럼 아이온큐가 못하고 있냐? 아이온큐는 35AQ라는 올해 목표를 1년 일찍 달성했고, 뭐 최근에 성균관대, 서울대 이런 파트너십도 갱신하고 확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잘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아이온큐를 팔고 D웨이브를 쫓아가서 추매를 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저의 총평은 투자는 남들과의 경주가 아닙니다. 이거를 꼭 깨우치셔야 되는데 나만의 마라톤이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뭐 얼마나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내 목표를 세워서 그것만 달성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을 내 손실로 여기지 마라.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하자.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손실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터 린치의 명언인데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투자 철학, 나만의 투자 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묵묵히 지켜 나갔을 때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손실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D웨이브 소식들 같이 살펴봤고 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구독을 안 하셨어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셔도 저의 유튜브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